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던 단어 바로 주한미군 철수였습니다.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이 분위기에서 돌연 이 단어가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허만숙 차장님. 자, 일단 지금 분위기 북한과 남한 그리고 미국 이 세 개 나라의 경우는 굉장히 지금 좋은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어쩌다가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온 겁니까? 예, 근데 이 배경을 좀 잘 봐야 되는 것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의 그 특사를 수용해서 그래서 그 북미 정상회담에 동의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지금 트럼프 정부 간에는 좀 긴장이라든지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대북 그 북한을 대해서 어느 정도 압박을 할 것이냐, 그리고 대화와 압박을 병행할 것이냐, 압박을 우선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한미 그 합동 군사 훈련에 있어서도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의 쪽에서는 이것을 축소하자 이렇게 하고 미국 쪽에서는 예정대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갈등 요소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이것은요 직접적으로 문정인 특보가 우리 한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하면 철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네. 강하게 암시하는 그런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요. 대한민국 때문에 무역으로 돈을 잃고 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돈을 잃고 있다라는 말을 한 뒤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지금 남북한 사이에 우리 군인 32,000명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디 한번 보자. 이 말을 두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거는 직접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이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해석을 미국 언론이 제시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 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국과 미국만 놓고 보면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또 앞으로 주한미군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곧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간에서 이 돈 문제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안보 문제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 수 있다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지금 FTA와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걸려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주한미군을 굳이 주둔해야 되느냐 미국 돈으로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협상력이 미국에는 굉장히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트럼프의 협상을 위한 밑밥 깔기 이렇게 네, 또 그러니까 이해를 뭐 해야 되나요? 협상의 기술 또는 거래 기술의 하나의 기법일 수 있는 것일 수 있고요. 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한미군 철수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점은 좀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뭐를 제공하거나 협상을 할 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 때도 이랬잖아요. 사드를 배치하고 미군이 운용할 사드를 배치했는데 사드 운용 비용을 우리 정부에 부담할지 여부를 언급하는 바람에 또 혼란스러워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또 아주 유리한 그런 입장을 취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되자마자 당장 주한미군 주둔을 관할하고 있는 미국의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이요. 서둘러서 이 내용에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철수 가능성 절대 없다라고 수습을 했습니다. I believe that we'll go into these talks, hopefully eyes wide open, and that we continue to seek what we've said all along: a complete and a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As we go into this, I think we can't be overly optimistic on outcomes. We'll just have to see where it goes. If and when we have the summit. I believe that he seeks security, and he seeks respect, and he seeks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his leadership. 주한미군 철수를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만 빼고 나머지 미국 행정부들이 전부 다 앞장서서 아니다라고 지금
이 수습을 하고 나섰죠. 예, 그것은 옳지 않은 발언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상식을 가진 그 미국 관리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상당히 그 친중 대북 유화적인 그런 외교 노선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심 불만인 것이고 이것이 외교와 경제가 엮여가지고요. 한미 FTA에서 뭔가 좀 빡빡하게 나가고 그다음에 무역 제재, 한국 경제에 대한 무역 제재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 연결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문 대통령이 또 여기에 대해서 경제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흑자를 보고 있는데 결혼이 대차라 뭐 이렇게 약간 감정적으로 좀 나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한미군 철수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에서 우리 한국에서의 그 반미 정서를 상당히 자극할 수 있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에서 다른 행정부들도 절대 주한미군 철수는 가능하지 않다,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무마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가능성, 정말 배제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꽤나 탐탁지 않게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Basically said that South Korea takes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the defense spending on the Korean Sure. Peninsula. Right. You said True. they didn't pay anything. However, I just want to get the facts straight and say Are that you that's- from South Korea? I'm not. I was born in Texas, raised in Colorado. But I just want to say, no matter where I'm from, I just like to get my facts straight. And I want to tell you that that's not true. South Korea paid $861 million. Peanuts compared to what it's costing us. Yeah, but the United States also has Excuse me. geopolitical. Excuse me. It's peanuts compared. It's peanuts compared to what it's costing. It's peanuts.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걸 암시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한 것, 사실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이 상황에서 저런 말을 꺼내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되게 반가운 일 아닙니까?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 김정은의 거의 소망과 같은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이 현재 비핵화 얘기를 하면서 전제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네. 그다음에 체제 안정이 보장되면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최종 목적이 바로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중간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 그다음에 북미 국교 정상화, 경제적 지원 이거는 전부 다 중간 과정이고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한반도를 공산하겠다는 게 바로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고마운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고마운 것이죠.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이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 등도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안찬일 소장님.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가 ICBM 폐기 카드와 맞교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준비가 되는 건 아니냐. 이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그렇죠. 트럼프의 어떤 비즈니스적 계산을 한다면은 저렇게 딜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런 이제 견해가 부각되고 있는데 좀 역설적으로 본다면 김정은이 또 당분간 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차라리 있어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능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뭐 한반도에서 여러 가지 북한이 도발했을 때마다 실미도라든지 뭐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 달이라든지 우리가 뭔가 북한을 보복하려고 할 때 미군이 이걸 제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역설적으로 김정은은 미군은 자신들이 경제적 능력이 될 때까지는 있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네. 이 ICBM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막교환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가장 끔찍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안보를 그러니까 보장받기 어려운 카드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협상이 흐르지 않도록 우리 외교력을 좀 모아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아까 저런 어떤 그 주한미군 그 주둔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대통령이 되기 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제 저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은 공부를 많이 네, 했잖아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 한국의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전략적 위상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가 만약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북한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20개가 됐든 30개가 됐든 핵탄두를 다 폐기시키고요. 그다음에 네. ICBM 이것을 불능화시키고요. 대신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국교 정상화를 하는 겁니다. 북미 국교 정상화를 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인정해주고 계속 주둔하도록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한미군이 북한을 침공하는 그런 훈련만은 이제 자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북한을 약간 현실적으로 친미 국가로 만드는 것이 네. 제일 합리적인 그리고 우리한테는 최선의 결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허만섭 차장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전부 다 과거에 2.13 합의나 네. 9.19 공동선언에 다 있습니다. 아. 전부 다 있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그때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는 네. 핵탄두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던 그 상황은 달라졌고 그리고 또 어디다 숨겨놨을지도 네, 모르는 그 상황도 다르죠. 이제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현재 똑같습니다. 국회정상원이 네. 뭐 평화주생이를 다 옛날에 한 얘기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다 시도를 해봤던 이 조건들 이번에는 어느 정도까지 맞춰질 수 있을지 염려가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안찬일 소장님, 김정봉 실장님 두 분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